또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 그 주주의 지위에 대해서는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돈이 주식으로 있느냐 아니면 사채나 채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는 지위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채권자로 있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거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로서의 리스크는 사실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 그 투자한 금을 받지 못하는 손실 처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상장회사가 회생이 들어갔다 그러면 주주들은 내가 내 돈을 주식을 산다고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회생 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지는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실무상 보면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상환전환 우선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주주기 때문에 채권자보다는 여류에 있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생기고요. 최근에 이제 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펀드를 통해서 홈플러스에 투자를 했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이긴 하지만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주로서 또는 간접 주주의 어떤 투자자로서의 지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도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주주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주식의 과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을 때 세금이나 사대보험을 체납하고 있으면 이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 비율만큼 세금 사대보험 연체분에 대해서 이차납세 의무를 지는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같은 경우는 회생 절차에서 특별하게 취급되는 게 회생회사가 만약에 자산하고 부채를 비교했을 때 자산이 더 많다고 그러면 회생 계획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상으로 보면 회생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찬반 여부에 대해 의결권 행사나 의사표시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아까 1인 주주라고 하셨는데 대표자가 곧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사대보험에 대한 이차납세 의무를 질 수가 있고요. 그건 뭐 주주로서의 어떤 리스크인 거고요. 대표자로서의 리스크는 일단은 최근에는 많이 없지만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가 바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채무를 부담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고요. 또 회사가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나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는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서 개인 사재를 털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이라는 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급여나 퇴직금 일정 부분이 대신 지급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대표자가 리스크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금이나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이거를 안 주려고, 처음부터 안 주려고 물건을 공급받았다, 처음부터 못 줄 상황이었는데 뭐 돈을 빌렸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실무상 보면은 회생을 했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대표자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회생 신청 직전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거래를 일으켜서 그 돈을 한 푼도 안 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기죄로 주로 처벌이 되고요.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왔다든지 그 다음에 대금을 일부라도 변제를 해왔던 상황이 인정되면은 사기죄로 처벌을 면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리스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